오늘은 이제 미들급 랭킹을 매기는 시간을 준비했는데 MMA 능력치 랭킹을 매기는 게 아니라 그래플링 능력치를 비교해서 5명을 선정해서 이제 순위를 매기는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미들급 이제 탑랭커들을 보면은 그래플러 계열의 선수들도 은근히 있고 또 그래플러 계열이 아니더라도 수준 높은 그래플링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들급 그래플링 이 서열을 가려보는 시간을 준비했고, 그리고 또 댓글로 본인이 생각하는 뭐 랭킹, 또 랭킹은 아니더라도 누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달아주시면은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브랜든 앨런입니다. 앨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플링이, 그러니까 똑같은 그래플러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스타일이 있죠. 레슬링적인 움직임이 강한 선수가 있고, 주짓수적인 움직임이 강한 선수가 있고, 또 여기서 서브미션 캐치를 잘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 또 파운딩이라든지 엘보를 잘 치는 선수가 있고, 또 잘은 넘기지 못하는 것 같은데 클린치 파이팅이 강한, 이렇게 그래플링도 다 영역이 다 다르고, 여기서 또 각자 영역이 센 영역 이것도 다르고, 또 이걸 다 잘 쓰는 선수들도 있고. 근데 이 중에서도 브랜든 앨런은 주짓수가 강력한 선수입니다. 특히나 이 주짓수적인 움직임은 유려한 포지션이 좋고 서브미션 캐치가 좋거든요. UFC에서 12승을 거두고 있는데 7승이 서브미션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6승이 리어네이키드 초크에 의한 승리가 있을 정도로 백포지션이 강하고, 리어네이키드 초크로만 4연승을 구가한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다소 약하다고 평가를 받던 타격 능력도 강화가 되면서 이 웰라운디드 파이터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미들급 랭킹 1위에 올라와 있는 나스루딘 이마부프입니다. 얼마 전에 아데사냐를 KO로 잡아낸 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나스루딘 이마부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플러 계열의 선수라기보다는 육각형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정형적인 MMA 파이터입니다. 그래플링 랭킹을 떠나서 미들급 현재 랭킹 1위에 올라와 있는 이유가 그래플링도 꽤나 강력합니다. 대표적으로 미들급의 대표적인 그래플러 로만 돌리제와 브랜든 앨런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나스루딘 이마부프 하면 또 다기스탄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다기스탄 출신 파이터들은 그래플링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선수답게 돌리제와 앨런전에서도 그래플링 디펜스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 활용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 경기 외에도 MMA에서 이제 클린치 파이팅을 잘 활용하는 대표적인 선수 중 한 명이죠. 에르난데스 하면은 정말 무한 산소 탱크를 가지고 있는 무한 산소 탱크형 그래플러죠. 최근 이 MMA에서 그래플러들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하나 꼽히는 이 능력치가 바로 이 체인 레슬링입니다. MMA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그 어떤 능력치보다 그래플링 능력치가 많이 상승이 됐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선수들도 테이크다운을 처음 시도하는 거는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플러들이 그래 어디 한번 더 막아봐, 이런 식으로 본인의 기술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2차, 3차 공격을 통해서 넘기는, 또 넘기지 못하라도 케이지 컨트롤하는 이 능력이 체인 레슬링이거든요. 근데 체인 레슬링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술만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기술을 계속 연계해서 써야 되니까 그만큼 체력이 필요해서 기술력이 있어도 체력이 떨어지면 절대 쓰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앤소니 에르난데스는 이 체력이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치마 앞에 진정한 대항마는 앤소니 에르난데스다, 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죠. 2위에는 현 챔피언인 듀플레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을 2위에다 올려놓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저는 듀플레시의 그래플링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소평가받고 있는 영역 중 하나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듀플레시가 이겨온 상대들, 또 이겨온 방식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이제 랭커로 탑 컨텐더로 치고 올라오던 중요한 길목에서 만났던 이 데렉 브런슨 같은 경우에 과거에 미들급을 대표하는 레슬러, 특히나 이 파형 레슬러였거든요. 그런 브런슨을 그라운드에서 파운딩으로 KO를 시켰고요. 그리고 로버트 위테커전에서도 스탠딩으로 KO를 내긴 했지만은 그 어떤 그래플러들한테도 오랜 시간 눌리거나 컨트롤 당해본 적이 없는 로버트 위테커를 상대로 1라운드에 그래플링에서 꽤나 고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챔피언 도전자로 나섰던 이 스트링랜드전, 그리고 첫 번째 방어전이었던 아데사냐전, 이 두 선수를 상대로 또 높은 그래플링 활용도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링랜드가 아데사냐가 미들급에서 동체급의 선수한테 그래플링에 듀플레시한테 보여준 것만큼 고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듀플레시가 정말 수준 높은 그래플링을 갖추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대망의 1위는
당연히 함자트 치마F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함자트 치마F 말고 디플래시를 1위에 올려놓을지 말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치마F가 잘하는 건 사실이죠. 지금 뭐 파운드 포 파운드 1위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잘하는 건 사실인데 일단 미들급에서 보여준 모습이 너무 적어요. 카마루 우스만전도 미들급 경기긴 했지만은 우스만이야 뭐 원래 웰터급 선수고 제대로 된 미들급 경기는 휘테커전밖에 없는 건데 그 휘테커전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죠. 그러니까 휘테커가 이런 식으로 그래플러들한테 초반에 당하면서 경기를 피니시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의 그 치마F 모습을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디플래시가 또 휘테커랑 경기가 붙은 적이 있잖아요. 디플래시가 휘테커전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치마F가 휘테커전에서 보여준 이 모습 이 퍼포먼스를 비교를 했을 때 솔직히 치마F가 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5명을 꼽는데 이 선수가 안 들어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있을 거예요. 또 그중 한 명이 또 보니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보니컬의 레슬링 베이스야. 지금까지 이룬 업적이야. 그 어떤 선수를 갖다 놓더라도 비교가 안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MMA에서 보여준 모습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레슬링을 잘했다고 해서 또 MMA에서 그 그래플링 잘 활용하는지는 이후 경기들을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폴 크레이과 경기가 중요했던 건데 폴 크레이 전에서 모습이 꽤나 좀 실망스러웠던 게 사실이고요. 스트링랜드 같은 경우에도 그래플링은 곧잘하긴 하는데 활용도가 높은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공부로 따지라도 뭐 암기를 잘한다든지 습득력이 좋더라도 이거를 응용을 하는 거 또 이거를 잘 활용해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또 다른 거잖아요. 이렇듯 좀 스트링랜드는 그래플링 수준은 높지만은 활용도가 경기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그러니까 휘테커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여주면 낄만은 하죠. 근데 지금 이 언급된 선수들을 제치고 올라갈 만한 지금 현재 레벨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휘테커, 스트링랜드, 보니컬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미들급 선수들을 그래플링 기술력 이 수준으로 이 서열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